유경수는 식량이나 돈이 떨어지면 진해로 내려와 육군대학에 다니는 박정희 준장한테서 얻어가곤 했다. 유경수는 남한테는 절대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집요하게 따지는 면도 있었다. 부부싸움의 주제는 주로 가난과 외도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식모할머니가 당번병 박환영을 깨웠다. 옆방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들려왔다. 박환영은 싸움을 말리려고 머리를 썼다. 옆방 문을 두드리면서 장군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다. 때마침 박정희는 따지고 드는 아내에게 던질 물건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손에 물주전자가 잡혀 있었다. 박정희는 임마 내가 언제 널 찾았어?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물주전자를 던졌다. 박환영은 물을 뒤집어 썼지만 부부싸움은 그쳤다. 다음날 박환영은 진해의 집을 나섰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생인 한웅진 장군을 찾아 전주로 갔다. 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준장은 박환영을 알아보고는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니 시내로 데리고 나갔다. 어떻게 온 거야? 박 장군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오사단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 가정 불화가 잦습니다. 그래? 여기서 잠시 기다려봐. 한웅진은 어딘가 나갔다가 오더니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다. 야간 군용 열차편으로 진해로 돌아온 박환영은 봉투를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송여찬 3군 단장이 어느 날 진해로 내려와 육군대학에 들렀다가 과거의 부하들에게 봉투를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3만 환씩인데 박정희의 봉투에는 10만 환이 들어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동기, 선후배들의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박정희는 자신의 청빈을 내세우거나 부하에게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도둑놈들인데 난들 도둑질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췄다. 박정희가 자신의 청빈을 자랑하고 다녔더라면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유경수는 집안에서는 쌀이 떨어지고 있어도 당번병 박환영이 외출 나올 때 미군의 비상식량인 시레이션과 건빵을 그네에게 갖다주는 것을 보고는 야단을 쳤다. 고스란히 다시 싸주면서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누군가는 굶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유경수에 대한 찬양시를 일기에다가 적어놓을 만큼 아내를 좋아했지만 술집 여자들도 좋아했다. 술을 마시면 꼭 여자를 불렀다. 박정희는 여자를 고르는 신미안이 높고 까다로웠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긴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유경수 형의 외모를 좋아했다. 3군단 포병사령관 시절 박정희는 단골 술집 여자가 쌀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 집 쌀은 걱정하지도 않던 사람이 부대 쌀을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강원도 화천에서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던 옛 부하 장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증언을 했다. 저를 반갑게 맞으시더니 부관에게 참모 장교들에게 알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술값 가지고 집합하라고 그래 라고 했어요. 장교들 사이로 여자들이 끼어 앉았는데 박 장군은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이 여자들은 전부 이 손님 거야. 건드리지 마. 알아서 술 마셔. 라고 해요. 박 장군은 술자리에서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술을 마실 때는 부하가 상관의 머리에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장교들이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박 장군은 단골 작부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만나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예의, 그 찬바람 나는 군인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박정희는 야전에 근무할 때는 꼭 단골 술집을 정해놓고 다녔다고 한다. 일과 시간엔 엄격한 군인, 일과 후엔 소탈한 인간으로 돌아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박정희는 이 두 가지 면을 혼합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유경수의 입장은 달랐다. 유경수는 소실을 5이나 둔 아버지 아래서 본처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허용하면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여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태도는 청와대 생활에까지 이어져 대통령 수행 경무원들은 유경수만 보면 겁을 먹곤 했다. 영부인에게 붙들려가서 간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추궁을 당한 직원들도 있었다. 충현동 집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박재옥의 눈에 비친 유경수도 행복하기만 한 주부는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유 여사가 싸우는 것을 딱 한 번 봤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네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 유교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뒤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하게 유교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한 뒤였다. 아버지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교사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유경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박재옥을 딸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박환영, 당범병은 오랫동안 유경수의 친척 동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손님이 오면 박재옥은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분위기와 행동거지가 유경수와 매우 닮았었다고 한다. 유경수는 미혼인 남편의 부하들이 들르면 넌지시 고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규슈가 한 사람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치를 보곤 했다. 7사단장 시절 박정희 준장의 법무참모는 박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신직수 중령이었다. 군법회의는 양곡관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군법회의의 선고는 지휘관이 그 형량을 확인해야 발효된다. 7사단장 박정희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결재를 미루었다. 하루는 참모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내가 이중령이 빼먹었다는 양곡 400가마의 내역을 보니까 저 혼자 먹은 것은 얼마 안 되더군. 거의 다 뜯기고 상관들에게 바친 것이야. 아마도 내가 그동안 부대에서 가져다 쓴 양곡도 다 합치면 꽤 될 거야. 그런 이중령을 감옥에 보내자니 가슴이 맺히는군. 군수참모 윤필용 중령이 각하의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처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중령이 집을 팔든지 해서 변상시키고 파면만 시키는 것이 어떨까? 윤필용에 따르면 당시 양곡을 부대에서 떼먹는 일은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장교들 월급으로는 담뱃값도 못 될 정도였습니다. 장병 급식용 양곡에서 쌀을 빼내가는 관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쌀가마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축이나 막상 사병에게 전달될 때는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단장들은 눈 감아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재수없이 발각되면 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었죠. 박 사단장은 이 문제를 양성화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2kg씩 떼내도록 했습니다. 1kg은 사단 운영비나 장교들에 대한 생활 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병참부장에게 모아줘 결손이 난 양곡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1958년 3월 박정희 7사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때도 생명의 은인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도움이 있었다. 경무대로 올라간 소장 진급자 명단을 본 곽영주 경무관이 백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박정희 장군의 신원조회에 좌익 활동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백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합니다. 박정희는 숙군에 걸려 1년 남짓한 공백이 생겼지만 육사 2기생 가운데는 가장 먼저 소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 장도영, 송효창 같은 군 수뇌부 인사들이 그의 인관됨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끌어주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사람을 대할 때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한 면이 있었다. 당시 직속상관은 오덕준 3군 단장이었는데 박정희는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덕준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나 거기로 갈 테니 사단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전해줘 라고 했다. 박정희는 나 없다고 해 라고 했다. 한 대위가 다시 군단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군단장은 출발한 뒤였다. 박정희는 휑하니 사무실을 나가면서 내뱉었다. 참모장 보고 접대하라고 해. 7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사단장을 상대로 꼬치꼬치 따졌다. 감사가 끝난 뒤 부하들을 모아놓고 박정희는 자유당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저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경멸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장더러 자유당 의원들을 접대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이철승 등 야당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 접대했다. 그 뒤로도 박정희는 이철승 의원을 좋아했고 이 의원도 박정희를 높게 평가했다. 1958년에 4대 총선 때 청년 정치인 김대중은 7사단이 있는 인제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관건의 방해를 받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자유당 후보와 맞섰다. 이때 우연히도 인제의 박 대통령이 7사단장으로 주재하고 있었다. 당시 그와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던 것이지만 난 정부와 여당의 소행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같은 실상을 그에게 호소해보려고 군청에서 20m쯤 떨어진 사단장 관사를 찾아갔다.
박 사단장은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 뒤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의 1대1 대면은 한 번도 없었다. 1958년 5월 박정희는 서울의 충현동에서 신당동으로 이사했다. 대지 100평, 건평 30평쯤 되는 일본식 단층집이었다. 이 집을 사는 데 든 450만 환을 만드는 데는 7사단의 연대장들과 포병단장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사단장 정보비가 나오면 참모들에게 나눠주었다. 자기 가정의 생계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참모 중 한 사람이 독일산 사냥개 와이마르너 암컷을 유경수에게 줬다. 유경수는 이 개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윤필용 중령이 저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해놓았는데도 다 팔아버리더라고 한다. 칠사단 시절에도 유경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제로 와서 남편과 함께 있다가 가곤 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박정희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다. 칠사단의 어느 장교 아내가 유경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단장의 여성 편력을 고자질하곤 했다. 어느 날 그 장교 집에서 집들이 회식이 있었다. 윤필용 중령이 사단장을 모시러 갔다. 박정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안 가겠어. 그 옆에 내는 이상한 여자 아니야? 자기 남편 감시나 잘하지. 왜 남의 남편을 감독해? 1958년 10월 3일 박정희와 첫 부인 김호남 사이의 첫 딸 박재옥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와 결혼식을 올렸다. 종로 동원 예식장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주례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따랐던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이었다. 박정희는 이날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한 것 같았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 박재옥은 이부자리 한 채와 백금반지 하나가 혼수의 전부였다고 기억한다. 결혼식 의상도 따로 짓지 않고 한복으로 때웠다. 한병기는 반지도 구리로 하자고 했다. 보석으로 만들면 가난으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것만은 박재옥이 반대했다. 신혼부부는 경주로 여행을 갔다. 박재옥은 어머니가 경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후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